안녕하세요. 민키타로입니다. 오늘은 요 니콜레타 세콜리 카드, 이름이 길죠? 요 귀여운 카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덱 구성은 똑같아요. 78장. 78장이고, 메이저가 22장, 마이너가 56장, 수트 카드 14장씩, 4가지 해서 56장, 22장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같이 보려고 켰거든요. 카드가 너무 예쁘죠. 같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광대 카드. 뭔가 이렇게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잘 모르고 위험 요소가 있고, 그죠? 약간 이렇게 광대로 표현을 했는데요. 카드마다 광대일 때가 있고 바보 카드일 때가 있어요. 그건 같은 거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미성숙한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마법사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잠재력이 있고 세 장 안에서는 잠재력 그리고 신과 통하는 막대기, 신통하고 잠재력이 있는 뭔가 전지전능한 마법사 카드. 뭔가 얼음공주처럼 차갑고 냉정하지만 뭔가 이렇게 영혼을 이어주는,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고위 여사제 카드.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풍족하고 다 갖추고 사랑스럽고 모성 본능이 있고, 전체적으로 엄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카드입니다. 여기 머리망 디테일 보세요. 너무 귀엽다. 귀엽네요. 여왕 카드는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서는 이게 약간 임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약간 다산의 의미, 그리고 뭔가 풍요로움의 의미, 그런 걸 다 갖춘 카드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숫자가 없으면 이게 여왕 카드인지 몰랐었겠다. 그쵸? 조금 어렵네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뭐 이대로 그냥 이게 여왕 카드다 하고 외우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만물에 관심 있는 여왕 카드. 왕 카드네요.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자기는 말을 탔다고 탔는데, 이렇게 그 제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집에 있는 아버님 같은 그런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로 다 하는 거 있죠. 말로. 말로 다 해. 그래서 누워서 말로 다 하고, 행동도 고정적이고, 뭔가 고집도 굉장히 세요. 가부장적인 카드, 왕카드. 이해심 많아 보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우리 교황 카드.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조언해주는 교황 카드를 굉장히 표현 잘했네요. 자, 요거는 러브 카드. 이 선악과죠, 선악과. 아담, 여기 뱀도, 어머, 너무 다 디테일하다, 그죠? 선악과가 있고, 어, 원래는 남녀가 등장하거든요. 음,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6번 카드, 러브 카드를 살짝 뛰어넘어서 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는, 둘 다 이렇게 약간 나체 상태거든요. 선과 악,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를 때인데 얘는 딱 한 입 베어 물었네. 뱀을 선택했네요. 와, 카드가 해석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그죠? 분명히 6번 러브 카드를 뽑긴 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고 지금 뱀과 함께 이렇게, 지금 아담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옷을 지어서 입어버렸네.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살짝 이 카드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림체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 깔린 거는 약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카드인데, 그다음에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냥 러브 카드, 사랑 카드기도 하지만 일단 뭔가 망설여질 때 러브 카드가 뜨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카드에는 이제 아예 마주 보는 거가 아니라 아담은 이브를 보고 있는데 이브는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만나 말어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 말어 이렇게,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전차 카드네요.
전차 카드. 원본에는 약간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한 마리. 이렇게. 전차 카드. 표정은 약간 우울해 보이지만 근데 이 카드가 좀 해석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밀고 나가라. 밀어붙여라. 이렇게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 좀 잘 되는 방향,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카드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의 카드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힘 카드네요. 힘 카드. 오, 이야, 요 균형 잘 잡아가지고 뭔가 내면과 이 진짜 피지컬적인 것을 어, 일체가 마음이랑 몸이 이렇게 균형이 되어서 이렇게 이 아슬아슬한 카드 젠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카드 탑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건데 굉장히 균형에 맞다는 거죠. 내면에 이거는 이 외면적인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이 내면의 힘으로 이렇게 서 있네요. 이 위험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는 이제 사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이 전혀 다르네요. 그죠? 이것은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은둔자네. 숨었어요. 은둔자. 은둔자 카드. 음. 원래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적극적 자아하고 소극적 자아하고 계속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실의 나를 찾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내 모습이고 이것도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이제 잘 보시면 우물가 같은 데거든요. 아무도 여기 나의 자아와 나의 초자아와 두 가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탁 만나겠죠. 그쵸? 왜냐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탁 만나는 지점에 그때는 이제 이 우물을 탈출할 거예요. 음. 뭔가 나에 대해서 알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일단 이 사람의 그 수행은 끝이 나는 거죠. 자, 요건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요거는 내가 이렇게 룰렛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그런데 어떻게 돌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지면 불편한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옆으로 되면은 또 약간 어, 또 불편한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세는 굉장히 편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인생의 길 흉화복을 얘기하는 거고 뭐 되게 좋은 것도 없고 되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일이 한번 있으면 나쁜 일도 한번 생기니까 너무 크게 막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한 일도 없다. 약간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생은 내가 굴릴 수 있는 거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따라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정의 카드네요. 야, 정의의 검으로 악당을 무찔렀네요. 원래는 약간 이게 공정한 것, 공평한 것 할 때도 정의가 쓰이는데 이렇게 그대로 정의로운 것이죠. 그죠? 말 그대로 정의로운 거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남자인데요. 이거는 카드에서는 이렇게 샴쌍둥이로 나왔네요.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걸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몽환적으로 아름답게 표현. 놀랬어요. 머리가 이제 두 개고 목에 지금 깜짝 놀랐네. 약간 사큰인 줄 알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겠어요, 그죠? 골치 아프겠죠? 좀 골치 아프고 혼란의 시기고 지금은 잠시 뭔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멈춰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정리가 다 돼버리는 카드.
그냥 싹 뭔가 있었다가 싹 없어지는 카드. 뭐 그런 것도 되고 골치 아픈 것. 그 다음에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뭐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 13번. 어이구 죽었네요. 그죠? 데스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귀엽죠? 쪼꼬미들 누구야? 얘네가 일곱 난장이네. 백설공주가. 아하. 백설공주가 야 이거 되게 똑똑하다. 잘 만들었다. 백설공주 어때요? 사과 먹고 영원히 죽은 거 아니죠? 그죠? 이 데스라는 이 카드가 나오면 다 당황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나? 끝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과 먹은 이 나중에 이제 일곱 난장이가 왕자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죽었다 하는 거는 또 새로운 삶을 의미를 합니다. 너무 귀엽다. 카드 너무 귀엽네요. 그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어머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데스카드 14번 절제 카드를 이렇게 표현했네. 절제 카드 뭔가 이렇게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이렇게 섞이고 인간과 신이 뭔가 조화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것 절제 카드이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루고 네 편도 내 편도 없이 중립을 약간 지키는 거예요. 약간의 평화로운 상태이자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평화로운 상태이자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 누구 편 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왔다고 아무 편도 들지 마. 너의 갈 길 가. 아무 편도 들지 마. 누구 잘했네 못했네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악마 카드. 악마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무시무시한 카드죠.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유혹하고 그런 카드예요. 중독되고 뭐 커피 중독, 뭐 일 중독, 뭔가 이렇게 중독되는 이 마약 같은 가시네, 뭐 이런 것.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만 쓰이진 않죠. 그죠? 이렇게 뭔가 중독되고 막 나는 뭔가 하나에 집착하면 뭔가 뿌리를 뽑아야 돼. 뭐 그런 성격들 있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만약에 담배를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담배 끊어라. 담배에 중독됐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자에 중독되고 이거는 이렇게 연애 타로 카드 볼 때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집착이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 이 집착을 좀 내려놓아봐. 오히려 내려놓아야 상대방이 더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집착을 멈춰라. 근데 어차피 계속 만나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헤어지고 다른 인연을 만나라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죠. 이 악마 카드는 중독입니다. 중독. 짜잔. 잘 쌓았네요. 타워죠? 근데 굉장히 이 견고하게 지어진 것 같진 않아요. 엉성하게 아무 재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도 몇 개 빠져 있고 여기 이렇게 딱 번개가 탁 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창창창창 무너지겠죠. 그죠? 공 안 든 탑이에요. 공 든 탑이 무너지라잖아요. 얘는 공을 안 든 탑이기 때문에 와라라락 무너져요. 뭔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인간이 이 신과 가까워지려는 그 오만을 부린 거예요. 분명히 그 절제 카드에서 아까 조화롭게 잘 지내고 중립을 잘 지켰었는데 이 뭔가 이 악마가 씌워서 이렇게 탑카드까지 왔네요. 그죠? 나도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신에게 가까워지려고 막 엉뚱한 걸 막 갖가지 욕심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엄청 위태위태해요. 그죠? 탁 치면 화라락 무너질 것 같아.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카드입니다. 탑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카드네요. 스타카드. 어머 행성들 좀 봐요. 뭐 목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되게 스타카드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아기들이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 안마를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름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그리고 기분이 좋은 이 머리에 이렇게
별을 쓰고 있네요. 그죠? 스타 너무 귀엽다. 그쵸?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전운이 나오면 두 군데서 돈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들어올 때가 두 군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번다. 돈을 버는데 버는 루트가 두 가지네? 이렇게.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금전운으로 보면 투잡을 뜨게 되겠다. 아니면 뭔가 내가 주 수입원 외에 보수입원이 생기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카드 보기만 해도 우울해요. 달카드는 뭔가 걱정스럽고 우울하고 달빛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래 우울해 보이는 소녀. 이제 어떡하지? 지금 이 소녀가 목욕이 하러 이 연못에 목욕을 하러 왔는데 누가 옷을 훔쳐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다? 걱정을 하겠죠. 물 위에서 내 걱정되는 표정이 다 비쳤어. 너무 걱정이에요. 너무너무 걱정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집에까지 가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쵸? 걱정 카드입니다.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카드입니다. 달 카드는 항상 어두컴컴하니까 누가 내 옷 가져가는 것도 못 봤잖아. 그죠? 그래서 달 카드는 그럼 잘 몰라서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카드입니다. 짜란 태양 카드네요. 귀엽다. 그죠? 이야 태양 카드. 태양 카드 좀 밝게 그리지. 좀 쨍하고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태양 카드 다 좋은 거거든요. 이야 꿀이 막 와. 이야 정말 너무 좋은 카드인데 근데 이 카드는 조금 우울하게 표현했네요. 원래는 아기가 그려져 있고 담이 있어서 안전하고 태양이 있어서 뭔가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요. 근데 이 카드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디폴트 값이에요. 지금 얘네들 표정이 밝은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거는 태양 카드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꿀이 흐른다는 거는 좋은 거죠. 꿀직업, 꿀알바. 그 직업은 볼 때 어머 꿀직업이네, 꿀알바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좋은 카드입니다. 그 직장 꿀직장이네, 꿀직업이네. 이렇게. 짜란 심판 카드. 야 뭔가 여기는 무덤 같아요. 돌무덤 같은 데서 꽃이 피어났네요. 죽은 게 살아났어요. 그죠? 뭔가 고생했네 하면서 열쇠를 여기 열어주겠네. 오, 오 표현 잘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니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 죽은 아이야 일어나라. 너 고생했다.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차가닥 열어줄게. 뭐 이런 의미네요. 심판 카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성하고 또 재탄생하는 그런 카드예요. 뭔가 깨어나.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차가닥 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뭔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 더 월드 카드 완성.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고난한 길도 즐거운 길도 힘든 길도 걸어왔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다. 완성이었던 거다. 이런 삶은 이런 스노우볼은 한 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삶이 있고 우리의 그 삶은 유한하다. 유한하지만 또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 항상 저는 보는 게 여기 항상 이게 0번으로 나오거든. 다시 0번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할 때 윤회사상과 약간 일맥상통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계속 뭔가의 반복이고 길흉화복의 반복이고 그렇다.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저 카드 다 보셨고요. 마이너 카드 중에 이 완드 에이스. 뭔가 열정의 시작이에요.
표정은 이렇게 냉정해 보이지만 지금 도마뱀을 끌어안고 있죠. 이 도마뱀은 빨개요. 이 주변에 이 꽃도, 요 꽃들도, 요 열매들도 약간 정렬의 빨간색 핀도, 그다음 그 이 빨간색 핀과 또 빨간 도마뱀 그리고 빨간 열매는 열정이죠. 이 뭔가 어둡고 칙칙한 이 카드 안에 이 열정이 시작되었네요. 열정의 시작. 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완드. 오, 완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는 이쪽 자도 되고 이쪽 자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열정이 있지만, 이때 딱 약간 고3 정도 마인드.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내가 식품 영양학에도 관심이 있고 경영학에도 관심이 있는데 둘 중에 지금은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열정 중에 어떤 곳에 열정을 쏟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약간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 걱정이 아직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선택은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얘기할 수 있죠. 완드 2에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들은 방향과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쵸? 이제 방향을 잡혔으니까 확장과 계획이죠. 확장과 계획.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아까 완드 2번에서 나 일로 가겠어 하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방향을 정했으면 이게 확장되고 이제 꽃도 좀 피워야 되고 여기다 이제 뭘 좀 열매도 열려야 되겠고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뭐 하지? 이렇게 손도 꼽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때는 이 시기는 이 카드가 뽑혔다 그러면 방향하고 계획을 방향을 잡혔으니 이제 확장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어떻게 확장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드사는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풍요롭고 기반이 잡힌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했는데 나무 막대 사탕을 만들었네요. 사탕 공장장이 됐어요. 애완동물로 꿀벌도 기르고 와, 와 좋다 그죠? 그 우와 좋다 하는 게 이 카드예요. 우와 사탕이 이렇게나 많고 애완동물로 꿀벌까지 기르면 와 나중에 막 꿀도 생산하고 너무너무 그죠? 신나겠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신났어요. 안정적이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 혼자 너무 좋았는데, 아니, 용인지 뭐 뱀인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도 좀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발목을 하나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과를, 아까 막 숨겨놨었는데, 풍요로운 곳에서 숨겨놨는데, 몇 개 털렸어요. 지금. 뭐 터네, 그죠?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나 혼자 즐겁게 꿀벌 기르면서 살려고 했는데, 뭐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같이 먹자. 이러면서, 내 발목을 잡았죠. 발목 잡혔네. 발목 잡혔다. 뭐 라이벌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카드가 뜹니다. 얘네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적당히 이 발목 잡혀야 이 사과 소중한 것도 아는 거죠. 그죠? 적당히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해줘야 내 사과가 소중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소중했구나. 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꽃게탕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무슨 꽃게 전문점이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그죠?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라이벌이 생김으로써 나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발전할 테니까 라이벌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거 옆에는 잘 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혼자 독식하게를 안 합니다. 그런 줄 이렇게 알고, 라이벌을 오히려 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죠. 완전 이겼네요. 아까 기르던 아까 4번 카드에서 기르던 그 꿀벌을 이렇게 전투용 꿀벌로 만들어 가지고 어 이시기 하면서 딱 물리치고 내가 승자가 되었네요. 왕관 쓴 거 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러면서 캬, 멋지네. 승리의 월계관이네요. 이겼대요. 그 라이벌의 그 싸움에서 이겼네. 승자입니다. 코끼리 동상도 세워놓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뭔가 라이벌을 구도해서 내가 이겼다, 선점했다는 거는 뭐 행복한 일이죠. 막대기 6, 완드 6번은 그렇습니다. 신났어요. 인정하고 승리가 되었죠. 승리를 하였죠. 오케이. 완드 6번 카드였습니다. 완드 7번 카드, 아이고. 아까 독침 쏜 아이의 엄마가 얘를 잡아가지고 떼찌떼찌를 하고 있어요. 맴매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애기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때 이런 고통스러운 것도 견뎌야 되겠죠. 그 아까 독침 쏜 아이의 엄마가 찾아와서 복수를 해줘도 나는 지켜야 돼요. 디펜스를 해야죠. 막아야죠. 이 손으로 어떻게든지 피눈물을 흘려가며 독침손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얻어맞고 이제 집에 왔어요. 나 너무 분해. 그래가지고 독침벌을 8마리를 입양했어요. 완드 8. 독침벌을 8마리를 입양해가지고 아직 새끼잖아요. 빨리빨리 커라 빨리빨리 커라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제 복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얘네를 키워가지고 독침 8마리를 키워가지고 빨리 복수를 하러 가야 돼요. 이 카드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속전속결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아직 아기 벌들이에요. 독침을 쏠 수 있는 말벌로 키워야 되는데 아직 아기 벌들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속전속결 빨리 얘네들을 다 끌고 복수를 하러 가야 돼요. 9번. 지금 아까 이 방 안에서는 지금 아기 벌들이 크고 있고 아직은 그 아기들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잠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나와 있는데 어느새 적은 나한테 다가왔죠. 그러니까 일촉즉발 후룩 하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사실 평온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붕대예요. 내가 이제 어디든 물리고 그러면 붕대를 감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끝까지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물리고 내가 너에게 다치고 하면 붕대를 감고 가겠다. 그래 내가 버텨내겠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엄청 힘들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니 근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만든 이 야채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아까 벌레를 길렀잖아요. 그 벌레들이 이제 막 자라나가지고 막 이 야채 나라를 갉아먹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키웠던 10마리들이 다 나의 집을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장수하늘소랑 이 집을 떠나요. 너무 짐 갖고 버리려고 이거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완드 10은 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벌린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벌레들 키우려고 내가 만든 내 벌인데 이 벌이 오히려 나의 짐이 되었다. 10번 완드는 짐입니다. 짐이자 부담이자 감당할 수 없음이자 나의 족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게 도망가지만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완드 10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드 시종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벌레 대신에 꽃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레를 키웠지만 벌레에게 너무 당해가지고 이제는 꽃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을 키워서 뭔가를 먹여서 키워야겠다. 이런 새 프로젝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식재료, 뭐 양파나 이런 것들이에요. 파, 뭐 양파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거, 당근 이런 건데 이제는 이런 걸 키워가지고 이제 새 프로젝트에 된 거예요. 막대기 시종은 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기 기사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행했어요. 돼지를 키우고 다시금 이 캔디 나라를 건설하려고 지금 동분서주 굉장히 바빠요. 뭔가 이렇게 돼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때는 약간 정적인 것이었다면은 지금 약간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다니면서 내가 나의 일을 찾는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밴드의 기사는 약간 그런 의미죠.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나의 살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아기를 낳았네요. 아이스크림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뭔가 봐요.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기 전에 뭐 도넛도 구워야 되고 뭔가 내 옷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안 녹으려면 잘 이렇게 온도도 맞춰야 되고 과일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지만 굉장히 바쁜 카드다. 분주하다. 분주합니다. 아이스크림 애기도 키워야 되죠. 뭐 도너츠도 얼려줘야 되죠. 뭐 사과도 키워야 되고 이 날개 달고 온 하트도 좀 잘해줘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바쁜 나날 매력적인 그녀 완드 퀸이었습니다. 완드 킹. 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용을 아예 내가 키운 거죠. 나의 비전인 거예요. 이 완드 킹의 비전입니다. 적들에게 당하지만 않겠다. 내가 이제 궁뎅이 맨맨을 그만 맞으겠다. 내가 이제 엉덩이 맨맨을 2번 다시 맞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비전과 리더십의 킹 오브 완즈입니다. 컵 에이스예요. 뭔가 여러 가지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요.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함, 화가 남 여러 가지 감정이 시작이에요. 이제 감정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뭐 화가 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과 조우를 하였습니다. 만났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을 딱 골랐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 둘이 통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단짝 친구가 됐고 둘은 똑같이 취향도 맞고 좋아하는 옷 색깔도 맞고 핀 색깔도 맞고 얼굴도 굉장히 닮아있네요. 뭔가 동업하기도 좋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약속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죠? 화면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면 저더러 증인을 써달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 친구 증인 좀 써주실래요? 하고 있는 눈빛 같습니다. 알았어 얘네들아. 그래 너희들은 오늘부터 단짝 친구. 너무 즐거워. 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기쁨의 카드예요. 재밌고 즐겁고 기쁨의 카드. 놀고 먹고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환영 파티 무슨 파티 승리의 파티를 해 하는 뭐 그런 카드예요. 너네들 파티해. 다 같이 파티 뭐 이럴 수 있는 그 결과가 시험 결과가 어떤가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뽑혔다. 뭐 파티하네. 결과가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컵 3번은 즐겁습니다. 파티입니다. 컵 4번. 야, 아무것도 이 안에 들이지 말아줘. 나는 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뭘 갖다 줘도 싫대요. 요 안에 지금 요 소라 3개. 소라 3개 외에는 난 아무것도 원치 않아. 더 이상 나한테 뭘 주지도 마. 하면서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나의 고집스러운 이 취향 안에 나를 가둬뒀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는데 어떤 선택지 중에 2번 선택지 중에 이게 나왔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대.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을 비교해줘도 더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 왜 이렇게 여자 안 생기지? 그러면 야, 너 눈이 높네. 너 누굴 소개시켜주면 받을 거야. 너만의 기준이 이렇게 딱 있는데 철벽 치고 누굴 소개받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너무 실망했어.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야 그림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뭔지 알겠다. 이 사람 인어잖아요. 그죠? 인어인데 날개가 달렸네. 그쵸? 인어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뭘 모르는 거야. 잘 모르고 이해가 없고 해서 나는 이제 실망한 거지. 왜 인어한테 날개를 달고 그러니? 이러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쳐다도 안 보네. 그죠?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이 손으로, 이 새는 자기 날개 달아주고, 자기 것으로, 자기 둥지에다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행복하지 않다. 그쵸? 인어는 물에 살아야 되죠. 날개가 왜 필요해요? 그죠? 지느러미가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 죽겠어. 이 손으로 이렇게 확 밀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 굉장히 슬프고 싫은 감정이에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죠? 꼴도 배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울어? 눈물 있나? 야, 우네. 아이고. 우네요. 나는 인어예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놓고,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근데 디테일한 손 좀 봐. 이 손 치우시죠? 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의미의 카드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막 불쾌하고, 속상하고, 되게 슬프고, 감정적으로 다친 상태예요. 이 노력을 해봐야 소용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 새는 이 인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도 있는 새인데, 보려고도 안 하네. 눈 감고. 처음에 그럼 왜 만나? 애시당초에. 그죠? 이런 카드가 연애운에 뽑히면, 아이고, 처음에는 뭘 모르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약간 취향도 다르고, 막 식성도 다르고, 뭔가 관심사도 난 날개 달기 싫은데, 억지로 나한테 날개 달아놓고, 나 이제 뭔가 이 사람한테 실망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컵 6개는 동심이에요. 어렸을 때. 동심. 옛날에. 옛날에 기억이 이렇게 나요. 라푼젤인가요? 이 탑에 갇혔던? 그쵸? 그때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던 그 전기뱀장어가 그립다. 옛날에 전기뱀장어는 나하고 취향도 맞고 입맛도 맞고 성향도 맞고 그립다 나의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물속에 사니까 뭔가 취향도 맞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겨주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잘 챙겨줬던 그 옛날에 첫사랑 그리고 어렸을 때 내 친구 그립네. 요렇게. 아까 그 맞지 않는 그 감정 다친 그 카드 뒤에 오는 거라서 또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이상한 날의 앨리스다, 그죠? 토끼고. 지금 이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망상이에요. 토끼굴에, 이 토끼들, 7마리인가 봐요, 그죠?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상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뜹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너 왜 무슨 뭐 연예인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야, 꿈깨, 꿈 버려. 꿈깨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 거 꿈깨.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너무 망상을 하고 있네요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컵8. 정성스럽게 만든 이 세 장을 놓고 두고 나는 떠날 거예요. 표정 보세요. 이렇게 세 장의 새를 정성스럽게 가둬놓고는 나는 이제 이 새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장 잘 지어놓고 이 무한한 가능성을 뒤로 하고 나는 떠날 겁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길러놓은 이 까마귀 떼들을 그냥 이 자리에 놓아둔 채로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렇다고 이 친구가 슬픈 건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다 내려놓고 나는 가야 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 진저브레드와 요 컵케이크와 꿀이 흐르는 목욕탕.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꿈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이것 다 현실의 내 거예요. 너무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꿀과 과자와 컵케이크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족하고 모자랄 것 없는 너무나 행복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바라던 것 다 이루어졌네. 신났어요. 와, 컵10 더 신났어요. 우리 코끼리와 벌과 쥐돌이와 너무너무 행복하. 와, 이게 다 마시멜로거든요. 쫀드 쿠키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마시멜로로 만든 이 큐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먹을 게 넘쳐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카드 컵10. 컵시종. 순수해요. 순수한 감정. 얘네들은 지느러미가 있는데 나는 왜 다리가 있지? 하면서 뭔가 나도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인어가 되고 싶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순수해요. 나도 꼬리가 있으면 지느러미가 있으면 물에서 잘 헤엄칠 수 있겠네 하면서 뭔가 이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해맑고 순수해요. 그걸 뭔가 이렇게 그치만 영험함이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냥 어린 순수한 아이는 아니에요. 뭔가 이 약간 반 신기 그런 게 있는 아이입니다. 컵시종. 컵 기사. 오, 매력 있어요. 역동적이고, 그죠? 야, 인물, 이제까지 나왔던 아이들 중에, 가장 매력 있게 생겼네요. 그죠? 와, 오, 멋있다. 멋있고 매너 좋고. 컵의 기사. 그죠? 로맨스에 빠지겠는데요? 이야, 멋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프로포즈, 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멋있고 매력있고 그런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오, 그 남자 상당히 매력있고 멋있네. 조만간, 프로포즈 할 수도 있겠어.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매너 좋고, 깔끔하고 성격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아이고, 컵의 여왕. 이야, 이 마음속에 엄청난 것을 품고 있네요. 자비롭죠. 자비롭고, 그리고 아이고, 내 드레스 위에서 용도 놀고, 막 지렁이도 놀고, 배 타고 남자가 와도, 이거 좀 놔주시겠어요? 이거 좀 놔주시겠어요?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좋게 좋게. 다독다독.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제가 좋으면 이렇게 제 드레스 위에까지 올라오셨겠어요?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카드는 공감과 이해의 카드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이 드레스 속에 감춰진 것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야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성숙해요. 초월을 했어요. 뭔가 이 감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다. 감정이 무르익었어요. 네,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감정적인 것으로는 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마음. 킹 오브 컵이었습니다. 소드 에이스. 뭔가 이렇게 5대5 가름, 공정한 거 봐. 가르마 공정한 거 봐요. 뭔가 공정하고 진실성 있고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뭔가 이렇게 질질 흘리고 먹고는 있지만 굉장히 공정해요. 공평하게 바람을 가르는 듯한. 와, 데칼코마니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똑같이 공평해요. 공평, 공정, 정확. 이야. 이야, 겉모습은 아기 같고 뭘 이렇게 다 질질 흘리고 묻히고 먹지만 굉장히 공정한 카드. 소드 에이스입니다. 와, 투 오브 소드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아까 이것과도 좀 맞죠? 뭔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와라랄랄랄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 소드 2. 야, 마음이 상처를 입었네요. 그죠? 운에 눈물도 똑똑 떨어지고, 그죠? 이 그림에서는 이 핀 하나지만 사실은 3개 맞은 거예요. 핀 3개를 바바박,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마음 상했어. 세상 마상. 너무 슬퍼요. 저 지금 슬퍼요. 이러면서. 파닥파닥. 슬픕니다. 굉장히 슬픈 감정이 있는 카드입니다. 슬프고 실망하고. 그래서 나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좀 휴식이 필요해요. 요 물고기들과 함께. 닥터피쉬. 나의 상처받은 가슴을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재롱도 부려요. 웃기고. 안 되겠다. 나는 흑화되어야겠다. 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머. 방금 표정 좀 봐. 울어.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이득을 얻죠. 나는 어떻게든 이득을 얻고, 그렇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나는 이제, 삐뚤어지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근을 죽여야지, 당근 케이크가 생기잖아요. 그죠? 당근을 살려두어서는 나의 당근 케이크가 생길 수 없으니까. 지금 큰맘 먹고 독하게 표정 봐요. 엄청 독하다. 이거 봐. 자비란 없는 표정이죠.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해. 자기는 수단과 방법 안 쓰고 당근 케이크를 얻겠다는 일념하에 당근을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당근을 죽이고 당근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약간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울고 있지만 죽진 않았어. 쉬고 있는데 왜 울어? 나 지금 기분 좋은데 난 이사 갈 건데 자 이렇게 이사운에 이지군 이사운에 요 카드가 떴어요. 식스 오브 소드가 떴어요. 이직하겠네. 이직하는 게 좋다네. 뭐 이사 가겠네. 이사 운이 있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사 운 이동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사 가고 부서 이동도 해당되고요. 뭔가 이렇게 직종 변경. 근데 직종 변경보다는 약간 어떤 이 장소에서 장소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 식스 오브 소드 카드.
세븐 오브 소드는 지금 이 여자아이가 이 도미 풍선을 들고 가는데 이 도미 풍선이 얘 거예요. 야, 너무 죄책감도 없이 간다. 도둑놈이네. 이게 귀엽게 생겼지만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왜 도미풍선 얘 건데 왜 훔쳐?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죠? 자기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단서를 흘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키지 말아야죠. 그죠? 자기는 완벽하게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를 놓쳤어요. 도미풍선은 조만간에 이 친구의 손에 다시 돌아가겠죠. 도미풍선을 뺏긴 다음에 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약간 내 모습으로 안 살아가고 약간 변장을 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누가 나오지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변장한 상태에서 내 모습을 숨기고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울타리예요. 벗어날 수 없네요. 어떻게 창피해요. 도미풍선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나가면 다 알아볼 텐데. 그래서 은둔하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요 공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막 이제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찾으러 와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 도미풍선 범인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절친만 나를 이해해주는 절친 한 명밖에는 내가 너무 나를 이해해주지 너무 괴롭습니다. 그놈의 도미풍선을 왜 훔쳐가지고 밤마다 괴로워요.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은둔하고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이 고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드레스가 이 친구 몸이에요. 굉장히 귀여운데 잔인하다, 그죠? 이 친구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죽었죠? 이 신체가 죽었다기보다는 이 마음이 죽었습니다. 왜냐면 심판은 이거 도둑질 했으면 심판 받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숨는다고 뭐 혼자 괴로워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죠. 그죠? 심판은 받아야죠. 돌멩이 던지네. 와, 지금 이 친구는 분이 안 풀려서 이걸 던져가지고 마치 이미 죽었는데 뭐 죽었습니다. 이 죽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뭉쳐서 뭔가 새로운 반죽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치만 일단 이건 죽었습니다. 죽었네. 그다음에 시종. 이 팅커벨 변장을 해서 정보를 탐색합니다. 정보를 탐색하고 무언가 이제 판단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거죠. 판단할 거리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겠죠? 그런 것을 알아내고 있는 거죠. 좋고 싫고 이런 것을. 요거는 칼의 기사. 직설적이에요. 그냥 이 칼은 직설적이에요. 이 막대기로 야, 너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비켜라. 비켜.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얘는 그냥 말해요. 야, 나 지금 바빠. 저리 비켜. 꺼져. 이렇게 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해요. 돌진해요. 내가 비켜가는 건 없어. 내가 그냥 비켜갑니다. 되게 직설적이고 돌진해요. 약간 다혈질적이고 냉정해요. 소드의 기사는 그렇습니다. 뭔가 직진해버리고 말해버리고 꽁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죠. 직진하는 소드의 기사. 데스노트 적네요. 그죠? 누구누구 만나선 안 돼. 누구누구 이렇게 오이구 리스트 좀 봐요. 되게 많다. 나는 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끊어야 되고, 쟤는 저래서 끊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너무 까부니까 끊어야 되고, 새들은 그냥 날아다니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하면서 적는 거예요. 길은 너무 머니까 저 산은 나랑, 싫어야 되고, 이렇게 끊어요. 그냥 냉정하게 그냥 싹싹 끊어버립니다. 끊어야 될 리스트가 이렇게나 많아요. 뭔가 이 성격이 나오는 거죠. 좀 까탈스럽고 냉정하고 냉정하다는 건 뭔가 약간 그죠? 그 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딱 끊는. 잠깐 돈 빌려준 친구 계속 만나야 될까요? 네, 이 카드가 딱 떴어. 그 친구 잘라버려. 그 친구 그만 만나자.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계속 앞으로 이어가면 안 되고 너가 그냥 그 소액이라면 돈 포기하고 인연 끊어버려라. 앞으로 계속 질질질질 너의 곁에서는 더 이상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해를 입힐 사람이니 이제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 킹 오브 스워즈. 킹 오브 스워즈. 이성적이죠. 칼 들고 있어요. 지금 권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가르마가 살짝 이렇게 보면 살짝 아우데오 가르마에서 살짝 삐뚤었죠. 내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이성도 있지만 권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카드. 뭔가 권위적입니다. 널 나눠줄 계획은 없단다. 미안하지만. 내가 좀 약간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권위의 상징? 킹 오브 소드. 와, 펜타클 에이스인데요. 와, 이 아래서 계속 새가 나와. 이 아래서 계속 새가 나와. 새가 나중에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막 되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너무 좋겠죠? 완전 풍족한 카드. 펜타클 오브 에이스. 지금 이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투 오브 펜타클인데 저글링을 하고 있죠. 뱅글뱅글. 근데 뭐 하나 잘못 돌리면 와라랑 무너지겠죠. 굉장히 그 조율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추고 조율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이 사실은 되게 불안해요. 그쵸? 왜 불안하냐?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던 것이 순간의 실수로 와라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치만 이 균형과 조율을 잘 맞춰가고 있는 상태에 투 오브 펜타클 3 오브 펜타클 지금 이 친구는 둘이 있어요. 우리 둘이 이 버섯을 같이 먹어볼까? 그럴까? 약간 이게 협력적이고 나한테는 이 독버섯의 독을 없애는 묘약이 있어. 그래? 나는 이 독버섯을 잘 갉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잘해보자. 너는 독버섯을 갉아서 나는 해독을 할게. 그렇게 우리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업을 할 수도 있고 협력. 내 기술과 너의 자본과 이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 능력자예요. 동전 3개가 뜨면 저는 항상 능력자라고 이 사람 능력 있고 기술도 좋네 하면서 해요. 그렇습니다. 이야 요거는 여기 요렇게 이 동전사는 좀 약간 뭐라 좀 구두쇠예요. 구두쇠 단추 떨어졌네. 여기 있대. 여기 있다. 그죠? 구두쇠. 뭔가 이렇게 자꾸 돈이 생기면 저장하려고 그래. 어디에 꽁꽁 숨겼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 남자 내가 돈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자린고비고 지 꾸미는 것만 꾸미고 뭔가 돈은 다 꽁꽁 어디다 숨겨놨지. 찾을 수가 없네.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다 숨겨놔요.
저 공주한테 들키면 내 돈 다 털린다 이러면서 돈을 감추고 있습니다. 뭔가 구두쇠의 이미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공주는 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죠. 머리에 뭐 물도 전기도 끊겨가지고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머리에 새집 지었네. 아이고. 아이고 머리는 새집 짓고 배도 고프고 웬일이야. 그나마 먹을 거 있어서 한 개 먹으려고 했는데 새가 와가지고 이 빵 한 조각까지 다 뺏어가네. 에헤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힘들고 정말 거지가 따로 없네요. 거지네. 진짜 거지. 공주가 아니라 거지 됐네. 펜타클 5였습니다. 이야 펜타클 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얘는 이제 고양이잖아요. 나비잖아요. 고양이 소녀가 쥐를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네. 아이고 이러면서 키워요. 쥐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6번 펜타클 오브 6는 6 오브 펜타클은 자비로운 카드입니다. 그림이 너무 귀엽죠? 그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카드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동전 7개. 야, 내가 얘네들아, 거미들아, 얘네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키울 건데 너희가 키우고 나면 나에게 뭔가 이로운 것을 주겠니 하면서 그런 기대로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이 돈을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를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겠죠?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 나에게 뭔가 나중에 베네핏이 오겠죠? 돈을 심다. 돈의 나무를 돈을 가꾸다. 돈에 투자를 해서 뭔가를 이제 기대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전 8, 아이고, 너 언제 클래? 너 언니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숙련공이죠. 네, 빨리, 주인공이 이 애벌레예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크고 싶어. 으이그, 그래, 빨리빨리 배워야지. 나처럼 되지. 언니, 나도 빨리 배우고 싶어. 사과 벌레 먹는 방법. 사과를 많이 벌레 먹어야 너가 빨리 벌레 파먹어야 나처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사과 먹고 있어. 오늘의 사과는 8개 먹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응? 7개인데 하나, 8개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숙련공이 되는 이 훈련이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돈이 8개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에잇 오브 펜타클.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 이제 나는 독립했어요. 난 이제 언니보다 더 예쁜 숙녀가 되었답니다. 뭔가 이제 나는 독립할 거예요. 의자는 되게 낡은 의자네요. 그죠? 자수성가했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됐네요. 그죠? 귀여워. 발레 슈즈 봐. 자기 미운 오리 새끼래, 자기가 혼자 환골탈태하였대요. 자수성가했네요. 그죠?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낡은 의자의 의미는 자수성가했다 하는 의미죠. 원래 금수저가 아니었다. 이렇게. 와, 너무 신나요. 와, 너무너무 신나네. 이 회전목마가 다 내 겁니다. 부자네요. 엄청나게 부자네요. 이야, 신난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카드입니다. 시종 오브 펜타클. 이 현실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현실적인 배움. 실용적인 것. 요 시종 오브 펜타클은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잡아먹어. 아무튼 그런 카드고요. 요거는 돈의 기사. 나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을 찾아 떠나겠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나는 돈이 많다고 그렇게 헛되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은 소고기를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지. 부위별로 냉장고에 넣어서 통째로 사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인 소비죠. 합리적인 소비, 안정적인 소비,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집을 운영하는, 금전적으로 집을 운영하는 그런, 무슨 회계라고 하나요? 모임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 요거는, 물질적인 성공이에요. 뭔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건 완벽하네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쁘게 잘 꾸미고, 킹 오브 펜타클은 돈이 많은데 뭐 예쁘게 성형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하고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콜리 타로를 보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때로는 엉뚱한 카드였네요.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황당하고 왜 어떻게 이 카드를 해석해야 되나 했는데, 혹시나 이 카드를 갖고 있고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해석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타로마스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